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유를 갖고 인자하게 웃으시는 분이죠. 비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네. 오늘 저희 비타민 퀴즈 문제가요. 5월이 예.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비숍님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예. 그 5월 달이 되면 특히 이제 계절이 여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연휴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5월이면 네. 그래도 빨간 날이 이틀이나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비숍님께서도 여행 꼭 네, 가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5월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015-8500-1110번으로 상담받고 싶은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비숍님이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대신증권의 30%가 있으시고요. 두산중공업이 30%가 있으십니다. 두산중공업은 3월 30일에 매수를 하셨었고 매수가가 91,000원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가 됐고요. 대신증권은 4월 15일에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는 15,900원 정도였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오늘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비숍님, 네. 예, 마이너스 2% 정도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먼저 짚어주시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종목이 있으시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장이 현재 보면요. 이제 그 상승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여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지난주 말경에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를 약간의 막히지 않겠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라든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실제로 꺾이고요. 이제 근데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요. 대단한 흡수력인데요. 이제 악재들에 대한 개별 종목으로 조금 번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 상태가 원래는 이제 현금을 제가 잘 유지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특별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동사는 이제 매수를 하고요. 사실 뭐 중간에 좀 추가로 또 매수를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동사의 패턴은 9만원대 전후 플레이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띄워놓은 차트가요, 두산중공업의 안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투신권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이 두산중공업 쪽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특징적인 거는 이제 그 매도 물량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걸 이제 이미 내포를 하고 있어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간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쭉 받아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옆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동사의 차트로 돌아가시면요.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9만원대 전후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한 뭐 좋은 종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냐면 이제 앞으로 투신권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나올 물량이요. 지금 며칠간 걸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제 가볍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일이요. 현금 중에 10% 정도를 두산중공업에 더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대신증권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대신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세 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그냥 구직 또 대신증권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우증권, 현대증권은 천천히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어떤 그 중심축이 대형주 이런 지수 관련주들의 그런 흐름이 막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증권주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요. 금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점은요. 미국의 은행 규제 때문에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주가 강하다는 것은 역시 대안으로 금융주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라는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밀고 나가서요. 대안으로서의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이 30% 남습니다. 그 부분은요. 일단 현진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단조 부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풍력 관련주가 되겠는데 동사의 패턴은 바닥에서 이제 이탈을 하는 양상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한번 올라가서 윗부분에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라인까지요. 올라갔다가 막힌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요. 저점을 가볍게 주고 위로 다시 턴한 양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금일 나머지 자금으로 다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뭐 26,200원이 됐네요. 26,200원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32,000원 정도까지 잡으면 되겠고요. 손절 기준은 25,000원 정도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바닥에서 이탈하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손절 그렇게 빡하게 적용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네, 비숍님께서는 현재 두산중공업과 대신증권을 각각 30%를 갖고 계신데요. 오늘 두산중공업을 종가 기준으로 10%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비중이 40%로 늘어나는 거고요. 나머지 30%의 비중을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진 소재를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6,200원 정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진 소재도 역시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네, 현재가 기준 26,200원 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고 목표가는 32,000원 정도를 잡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배우는 증시 시간이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배우는 증시 코너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비숍님께서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예. 규칙의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패턴 이야기를 하다가요. 패턴이 아니고 일단 절대적인 규칙을 하나씩은 설정을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시장을 접근하실 때요. 매수를 하실 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규칙은 뭐 고리타분하게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의 3요소니 뭐니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실전에 쓸 수가 없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일 등락률이 있습니다. 당일이요. 어떤 종목이 오늘 몇 %까지 올라간 것을 내가 용인할 거냐 이겁니다. 매수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당일 우리가 상한가가 15%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3%까지 용납을 하겠다. 어떤 사람은 4%, 5% 이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요. 무조건 종목이 솟구쳐 오른다거나 재료가 있다거나 쫓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종목 검색을 하거나 할 적에 내 판단 기준에 맞는 내 자금 규모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3규칙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이것을 실전 매매에서 꼭 조합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의 룰로 자기의 모든 매매를 이 규칙들이요. 이렇게 앞에서 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엄격한 룰을 좀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는요. 패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손해가 나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쫓고요. 어떤 때는 뭐 손절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막 있기 때문에 늘 안정되고 평형성을 유지해야 꾸준히 복리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수익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급히 막 가가지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많이 버는데 그 다음날 다 까먹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사람 치고 3년 이상 간 사람 없다 이런 격언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잘하면 물론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게 단기 매매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3규칙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당일 등락률 3% 이상에서는 좀처럼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매수할 때는 있는데 그건 뭐 뉴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늘 반성합니다. 3% 이상에서 사면 안 되는데 내가 샀구나. 그러니까 빨리 팔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 조합을 하기를 10만 주 거래량 미만 종목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예. 아시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면 거래량이 작은 종목을 했을 때 시장이 갑자기 부러지거나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호가가 쭉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시면 이거 할지는 못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 이하에서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종목을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절 같은 거는 그렇게 엄격히 적용하지 않아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투자를 계속해도 손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안 하고 참는 게 아니라 손절 기준에 오질 않습니다. 매매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나는 좀 빨리 달리고 싶어 그러면요.
좀 느리시면 됩니다. 나는 등락률 4%, 5%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요, 반대로요, 손절은 적용하셔야 되겠죠. 또 나는 자금이 작기 때문에 거래량 10만 주 미만을 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작은 자금으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자기만의 독특한 3가지를 조합을 해서요. 여러분 앞에 모니터 앞에다 종이에다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으시고 이 부분은 절대 불변의 내 규칙이다. 이걸 꼭 정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예, 실전 매매는 자신만의 룰, 규칙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숍님의 룰을 보겠습니다. 당일 등락률이 3% 이상 이하인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1일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인 종목만 건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여유 있는 손절가를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 적어서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비숍님께 강의 내용을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